오늘은 이제 조명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 내일 조명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재질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렌더에 대해서 하고,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재질인, 여기 당구공 그림 있죠? 얘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V-Ray Asset Editor라고 해서 나타납니다. Asset Editor에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 여기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얘가 라이트예요. 자, 라이트를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 기본적으로 선라이트, 태양광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버튼 있죠, 오른쪽에. 얘를 누르시면 선라이트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Enable하고 Invisible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Enable은 Able이란 얘기가, Enable이란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빼면은 더 이상 선라이트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태양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라이트를 온오프 하겠습니다. Enable, Disable.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면 선라이트가 들어가고, 얘를 빼면 선라이트가 빠지게 됩니다. 자, 볼까요? 이건, 자, 렌더링. 그림자도 켜놓고 봅시다. 우리나라 시간이 (37) 그리고 그림자를 켜고 보시면 태양이 이쪽에 나오는 거죠. 그림자가 지는 이거의 반대쪽에 태양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렌더.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환경이 얘가 선라이트인 상태입니다. 자, 선라이트를 한번 꺼보죠. 그래도 많이 밝게 나올 겁니다. 별반 차이 없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렌더링 할 때 여기 인바이런먼트에 백그라운드, 배경을 켜놔서 그렇습니다. 배경을 꺼버리고 렌더링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렌더 옵션에 보면 백그라운드 있죠? 요걸 체크해 놓으면 선라이트가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스카이 모델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하늘 모형을 보여줘라. 배경을 하늘 모형으로 보여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끄더라도, 선라이트를 끄더라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라이트를 끄겠다 그러면 이네이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를 끄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태양만 켜봤습니다. 태양만 켠 경우가 이렇게 나오고요. 배경까지 켜놔야 이렇게 온전히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인비저블, 비저블이 있습니다. 시간대를 제가 낮출 겁니다. 시간대를 저녁 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일단 한 7월, 8월 정도고, 오후 한 6시 반 정도? 6시 30분 정도?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겠죠. 자, 이때 태양을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태양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쨌든 다시 봅시다. 30분 40분 네 6시 40분으로 하고 다시 렌더. 좀 더 올려야 되나? 다시 여기 있네요. 태양 보이시나요? 저는 찾았습니다. 이렇게 쭉 확대해 봤더니 여기 있네요. 태양이 있는데 바로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감추다 라는 뜻으로 얘가 이렇게 감춰집니다. 태양이 감춰진 거 보이시죠? 태양 보이기 혹은 감추기로 보시면 됩니다. 7시, 오후 7시로 렌더링을 해보죠. 체크하고 렌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태양 있는 거? 태양이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대를 맞춰보세요. 8월 5일, 8월 5일, 1일, 8월 1일 정도, 그 다음에 오후 7시,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 이와 같이 지평선 근처에 태양이 나옵니다. 인비저블을 누르면 태양이 이렇게 감춰져요. 태양이 안 보이는 거죠. 인비저블이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투명인간 있죠. 투명인간을 영어로 하면 인비저블맨이 됩니다. 이렇게 태양을 가릴 거냐 보일 거냐. 이렇게 태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렇게 스카이 모델이 나옵니다. 뒤에 하늘 배경에 대한 모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 호세겟 L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더 알아보면 되는데, 여기 CI 클리어하고 CI 오버캐스트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됩니다. 클리어는 비가 온 뒤에 맑은 날 있죠. 맑은 날의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의 하늘이 CI 클리어고, CI 오버캐스트는 뭐냐면 비가 오기 직전 흐린 날 있죠. 네, 회색 톤의 그 우중충한 날. 네, 그 날이 바로 오버캐스트입니다. 렌더링 한번 해보면 돼요. 보통은 여기 호색에 낼 쓰는데 나는 좀 이렇게 배경이 좀 깔끔한 배경 쓰겠다, 쨍한 느낌의 그런 배경을 쓰겠다 그러면 클리어를,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좀 어두어둑하고 좀 분위기 있는 그런 하늘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오버캐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회색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오버캐스트로 놨습니다. 오버캐스트로. 오버캐스트가 비 오기 직전의 하늘이라 그랬죠? 비 오기 직전에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회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클리어는 맑은 날입니다. 아주 이렇게 쨍한 맑은 날. 그래서 보통은 호색의 L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 다른 건 다 할 필요 없고 오버캐스트만 렌더링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트러비티하고 오존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트러비티는 먼지고요, 오존은 하늘에 있는 그 오존을 뜻합니다. 이 두 개가 반대로 움직여요. 트러비티가 많으면, 얘가 이렇게 높으면 하늘에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가 많으면 그 저녁 무렵에 노을이 강하게 져요. 렌더링. 이렇게 먼지가 많은 날의 하늘, 그 다음에 다시 먼지가 없는 날의 하늘. 좀 더 깨끗해진 거 보이시나요? 하늘 배경이. 자, 다시 봅니다. 오존은 반대예요. 오존은 100%가 돼야 오존이 두껍기 때문에 하늘이 맑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오존이 없으면 먼지가 많고
하늘이 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대로 가요. 오존은 많고 먼지는 적고, 지금이 오존은 많고 오존은 두껍고 먼지 적고, 반대로 먼지 많고 오존 적고, 그러면 하늘이 탁하겠죠. 이렇게 하늘 색깔이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렌더링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있고 사이즈 멀티플러가 있습니다. 인텐시티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 인텐시티라는 말은 조명의 밝기를 뜻합니다. 인텐시티라는 얘기는 밝기란 뜻이에요. 태양을 지금 1에서 2로 밝게 하겠습니다. 혹은 0.5로 밝게 하겠습니다. 밝기를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절대로 이 값을 조절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작업할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3배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3배를 더 밝게 한 거예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제가 0.5로 바꿔놨습니다.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조명에, 다시 말하면 태양의 밝기입니다. 인텐시티라는 말은 앞으로 조명에 계속 나와요. 밝기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이 인텐시티 값은 안 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이렇게 렌더 옵션에 가면 여기 카메라라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어퍼처라고 해서 F 넘버 있죠? 이게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를 열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리개를 열었습니다. 4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밝아져요. 이렇게.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조리개로 조절하는 겁니다. 조리개로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로 조절하는 겁니다. 150.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늦어지니까 이렇게 밝아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름 감도로 조절합니다. 400. 굉장히 밝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필름 감도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게 이제 디폴트 값입니다. 이게 기본 값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뭘로 조절한다고요? 카메라 값으로 조절합니다. 인텐시티 조절 안 합니다. 그 다음 사이즈 멀티플러. 사이즈 멀티플러가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그림자를 제가 한시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겠죠. 자, 렌더. 아, 바닥이 없어서 그림자가 안 나오는구나. 다시.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림자 요 테두리 부분 있죠. 이 테두리 부분을 말합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 아니, 사이즈 멀티플러가 이 그림자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사이즈 멀티플러를 제가 늘려봤습니다. 렌더. 여기만 바뀔 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퍼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이거 끄고 다시 렌더링 해보죠.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쭉 흩어진 거, 여기 경계가 더 퍼진 거 보이시죠? 그림자를 이렇게 또렷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쭉 퍼뜨릴 거냐. 형광등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이렇게 쭉 퍼지죠? 근데 태양빛 같은데 그림자가 쭉 또렷하죠? 그거 조절하는 게 바로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멀티플러는 바꿔요.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쭉 퍼져 보이잖아요. 자, 렌더. 그러면 다시 렌더링 해보면 그림자가 또렷해졌죠? 바로 저게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자,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없네요. 그라운드 알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라운드 알베도라는 얘기는 바로 요거. 여기 지금 그라운드 있죠? 이 부분의 색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색상을 바꿔보죠.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봤습니다. 극단적으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지면의 색상을 말합니다. 지면의 색상. 예를 들어서 회색으로 이번엔 초록색으로 나보죠. 그러면 지면의 색상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겠죠? 다시 회색으로. 그러면 지면의 색상이 회색으로. 너무 밝네요. 조금 어두운 거. 검정색으로 나봤습니다. 이렇게. 그라운드의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 앵글. 블라인드 앵글이 이 높낮이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또렷해졌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라운드가 이렇게 퍼져 보이죠? 이 각. 다시요. 또렷하게 보이죠? 여기에 블렌드 앵글, 블렌디. 그 다음에 호리존 옵셋은 얘를 낮추거나 올리거나 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원래 위치로. 낮춰볼까요? 이렇게 쭉 내려간 거 보이시죠?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한 번씩 렌더링 해보세요. 요렇게 세 가지. 그라운드 알베도, 그라운드의 색상, 그 다음 블렌드 앵글, 여기 섞이는 값, 호리존 옵셋, 얘의 위아래 위치. 세 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른 파일도 오픈해보죠. 투시도가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익스텐션에 가면 Vlay에 Vlay 라이트 있습니다. 얘네들입니다. 제일 먼저 플랫 라이트. 플랫 라이트는 조명이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조명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조명을 플랫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조명이에요. 이게 이제 플랫 라이트가 됩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죠. 지금 보시면 이 부분만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자, 얘를 로테이트로 돌려보도록 하죠. 자, 다시 렌더링. 그러면 이번엔 깜깜한 면이 나오죠? 네. 조명은 앞뒷면이 존재합니다. 앞뒷면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방향,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렌더링을 하면 조명이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얘가 이 면 자체가 조명 1이 되는 거고 조명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조명을 만들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요. 여기서 옵션을 조절하는데, 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시면 Enable, 아까도 봤어요. Enable을 끄게 되면 렌더링 하면 이렇게
조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명이 사라지는 거죠. 조명 끄는 기능이고, 자, 다시 켜야 조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Enable은 조명이고, 그 다음에 컬러는 조명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텐시티가 나옵니다. 조명의 밝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이 더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조명의 밝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바로 여기 쉐입이 형상이죠. 자, 엘립스로 놓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게 지금 타원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가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보시죠. 스케일을 줄여볼까요? 이렇게 놔버리면, 이렇게 놓으면 뭐가 돼요? 다운라이트 조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운라이트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캔슬. 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탈라이트라는 거 있죠. 이 포탈라이트가 여기서는 표시가 안 돼요. 노라이트, 포탈라이트, 심플 포탈라이트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포탈라이트를 체크했고요. 선라이트 껐고요. 그 다음에 배경도 꺼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다시 해보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포탈라이트가 뭐냐면 전자레인지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렇게 돌리면 불꽃이 나오죠. 그 불꽃 나오는 걸 포탈라이트라고 합니다. 표현이 안 돼요. 여기서는 이 포탈라이트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포탈라이트는 넘어갑니다.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조명이 나와야죠. 자, 이렇게요.
지금 여기 조명 나오고 있죠? 인비저블 똑같이 조명을 감추어라. 빛 효과는 나는데, 빛의 효과는 나오는데 조명은 화면상에 안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인비저블. 더블 사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바로 이런 거죠. 얘를 Z방향으로 좀 내리고, 자, 이렇게 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보인단 말이죠. 뒷면이니까 얘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면 앞뒷면이 되기 때문에 양면이 됩니다. 그래서 뒷면, 그러니까 조명이 이렇게 앞에 면도 나오지만 뒤에 면도 조명이 나올 수 있게 바뀝니다. 더블 사이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더블 사이드만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위에서 조명의 뒷면을 보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조명을 지울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상에서 델키를 눌러서 조명을 지우면 여기 렌더링의 옵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옵션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에셋 에디터에서,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를 누르면 같이 사라집니다. 여기도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반드시 여기서 지우셔야 돼요. 여기서 지워야 화면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자, 이번엔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구슬 모양의 조명입니다. 이렇게요. 구슬 조명, 구슬 모양의 조명.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서 조절합니다. 자, 인텐시티 똑같이 30이네요. 나머지 특별한 내용 없고요. 자, 제가 뒤에 배경을 감추었습니다. 배경 껐고요. 선라이트 껐습니다. 자, 렌더링을 하면 대략 요 정도의 밝기 값이 나와요. 자, 다시요. 봅시다. 120으로 바꿔봤습니다. 렌더링. 조금 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자, 300으로 올려봤습니다. 렌더링. 자, 많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죠. 조명에 대한 값입니다. 디폴트 값은 일반적인 값입니다. 30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값이에요. 많이 어두워요. 근데 보시면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언트가 있습니다. 루미넌스는 일반적인 광양이란 뜻입니다. 빛의 양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라디언트 파워는 복사양입니다. 복사선이라 그러죠. 우리 방사선이라 그러죠. 방사선 인체 내부 찍을 때 방사선 쏘아가지고 인체 촬영하잖아요. 그것처럼 빛에는 복사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복사선의 양이 얼마냐 이거죠.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닛을 라디언트 파워로 놓고 계산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렇게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0 라디언트 파워로 놓고 렌더링을 해보면 충분한 빛의 양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해보시면 스폿라이트입니다. 스폿라이트는 부분 광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벽 쪽에 들어가는 부분 광원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주면 조명이 이렇게 나와요. 최대한 벽 쪽으로 붙여봅니다. 이렇게요. 최대한대로 이렇게 벽 쪽에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야 광원 효과가 나타납니다. 스폿라이트는 부분 광원이라 전체 광원 아니에요. 부분 광원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명이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조명을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클릭, 그러면 조명의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반경이죠. 그 다음에 클릭하면 범위가 이렇게 조절이 돼서 나옵니다. 자, 렌더링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 클릭, 그 다음에 원의 범위 클릭, 그 다음 테두리 클릭.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조명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DK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 DK. DK가 뭐냐면 감소란 뜻입니다. 소멸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어느 순간 이렇게 소멸이 돼야 된단 말이죠. 라이너는 거리에 따라서 그 인버스로 나버리면 얘가 비례로 이렇게 소멸해 버립니다. 아까에 비하면 어떤가요? 갑자기 많이 소멸돼 버렸죠. 근데 인버스 스퀘어 그러면 거리의 제곱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예 거의 빛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라이너를 놓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이너로 놓고 작업을 하면 그래도 빛이 좀 내려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보시죠. DK 값만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IES 라이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 IES 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IES 파일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 공유 폴더에 보시면, 우리 스케치업에 보시면 IES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IES 파일이 뭐냐면 조명공학입니다. 조명공학. 그래서 조명공학을 통해서 조명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나온 이미지, 조명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조명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19번 파일 한번 볼까요, 이번엔? 자, 여기 19번 파일을 선택하고, 다시. 여기서 19번 파일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 조명의 위치를 똑같이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게 돼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조금 아까 봤던 모양대로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손댈 것 없고요. 조명 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19번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의 조명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넘어가시죠. 자, 이번에는 옴니라이트요.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쓰는 조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광원이 점 모양으로 생성이 돼서 나와요. 렌더링하면 해당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밝아지게 됩니다. 점광원이라고 그래요. 점광원. 조금 어두운가 보다. 자, 그러면 바꿔볼까요? 조명 단위를.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당 위치에 광원이 있어서 빛이 사방으로 나가는 조명을 말합니다. 아까 누구랑 비슷하냐면 여기 있는 스피어 라이트랑 비슷하지만 이 점광원, 스폿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돔라이트는 아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앞쪽에 이렇게 네 개는 지오메트릭 라이트, 즉 형상이 있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형상이 있는 조명, 여긴 형상이 없는 조명. 이렇게.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옴니라이트는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내용은 다 계속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군요. 라이너로 바꿔보죠. 그리고 렌더링 합니다. 디케이 값이 엄청 밝아요.
자, 디폴트 값입니다. 자, 인버스로 바꿔버리죠. 너무 밝네요. 자, 이렇게 광원이 무한정 가느냐, 그러니까 조명이 디케이는 거리에 따라서 조명원이 상실된단 말이죠. 자, 라이너로 바꾸고 값을 낮춰볼까요? 자, 렌더링. 그러면 빛이 무한정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케이 값을 조절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밝기를 조절하고 렌더링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돔라이트라는 겁니다. 돔라이트요. 이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신합니다. 태양광을 대신하는 조명이 바로 이 돔라이트입니다. 클릭해주면 돔라이트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 화살표가 그림자의 방향입니다. 즉, 해가 여기 있고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면 바깥에서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돔라이트랑 선라이트가 동시에 켜져 있는 경우 한번 보시죠. 제가 이번에 선라이트를 켰습니다. 근데 그림자의 방향이 결정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라이트와 돔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면 그림자의 방향이 결정이 안 되는데 바로 여기 락 돔라이트라고 하는 거 있죠? 바로 이 값입니다. 이 값을 체크해 놓으면 그림자의 방향이 돔라이트의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하게 되면 그 그림자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선라이트를 아예 꺼버리면 굳이 켜지 않아도 되는데 종종 선라이트하고 동시에 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해요. 자, 한번 렌더링 걸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원도 하나 만들어 보고요, 푸시 앤 풀로 이렇게 크기도 키웠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까지 걸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걸어 놓으면 누가 활성화되냐면 얘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뭐냐면 메시라이트라고 해서 내가 만든 객체를 조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조명 효과가 나타납니다. 간단한 그런 형광등이라든지 간단한 조명등을 표현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Adjust Light Intensity라고 해서 조명이 많아지면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자, 명령을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인텐시티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드래그 해 보시면 돼요. 위아래로 드래그 해 보시면 조명의 밝기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저스트 인텐시티입니다. 자, 한번 해 보시죠.